이건 집행유예 붙일 건덕지가 없어. 왜? 조국은 반성이 없기 때문에. 판결문에도 들어갔죠. 명백한 객관적 증거 앞에서도 진지한 반성이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뭐 앞으로 이제 조국 씨가 감옥에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형량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유죄가 추가될 수도 있고 무죄가 추가될 수도 있고, 앞으로 변화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조국기 부대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거짓말로 일관해왔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출연했었던 방송에서 틀어지면서 하차를 하게 됐는데, 참 그때 악플들을 한번 새로운 감회로 악플들을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처음에 제가 하차를 했을 때 일단 하차를 하게 될 때 제작진에서 그게 이동영 씨나 이쪽에서 하는 방송 아시죠? 미르미디어에서 하는, 거기서 하차를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제작진에서 조금 쉬어라, 조금 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추석이 9월 중순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2019년이. 추석 때쯤 보자, 일단 추석 때까지 상황을 보자. 그래서 일단 중단했어요. 출연 중단했습니다. 그 댓글 좀 띄워주세요. 근데 제가 한 2, 3일쯤 지나서 도저히 같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차하겠다 그랬어요. 그만두겠다고. 근데 이걸 갖고 뭐 김수민이 잘렸는데 잘리지 않은 척한다 이지랄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 뭐 중요해? 내가 남았었어도 잘렸을 거고. 근데 나는 어차피 또 그만뒀고 이런 거예요. 그게 잘리니 뭐 자진하차니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새끼는 김수민 네가 자진하차한 거기 때문에 제작진 욕하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의견이 통일이 안 되는 거지. 오늘도 리액션이 오지네요 형님. 켄 데이비드 슈퍼챗 쏘셨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한 놈이 저한테 와서 이제 알짱거리면서, 야, 너 그만둔다고는 했지만 돈 때문에 다시 올 놈 아니냐? 에? 다시 나오시면 반가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이게 더 글로리 같네, 느낌이, 이 새끼. 그러면서 다시 나오는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이유가 돈 때문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지금 몇 년이 지났냐? 내가 나가디? 이런 새끼는 진짜 손모가지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때 옥탑방에 살고 있었거든요. 옥탑방에 살고 있는 걸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사는 환경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삐딱해질 수도 있어서. 이런 새끼가 진보랍니다. 자기가 상대방은 옥탑방 사는 거 갖고 트집 잡는 새끼가 진보래. 자, 그 다음 악플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오지게 저한테 악플 달던 놈인데 정경심 1심 판결 이후에는 악플 안 달더라고요. 우리 수민이, 이 새끼는 지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걸 계속 자랑합니다. 이 정치와 수다의 김수민 악플러 중에 제임스 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자기 돈 버는 걸로 계속 자랑해요. 얘도 그래요. 제임스 장은 국민의힘 지지자고 이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예요. 양쪽에 똑같은 놈들이 있는 거죠. 우리 수민이 또 지치거나 포기한 거 아니지? 수많은 댓글러들과 가열차게 싸우는 모습. 나는 이때도 그랬다니까. 이거 2019년이에요. 이때도 그랬어. 너에게 반한 모습이잖아. 힘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옥탑방에도 볕들 날이 있단다. 넌 결코, 이건 노래잖아. 넌 결코 쓰러지거나 힘없이 꺾이지 말아줘. 화팅! 형이 옥탑방에 모기향 좀 보내주고 싶은데 주소 좀 알려주라. 네. 자기 수준을 폭로하는 거야. 자기 수준을 댓글 달아가지고. 자, 그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미심장한 악플이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악플이었습니다. 자, 뭐라고 달았냐면, 이거 2019년이에요. 조국 사태 초창기입니다. 조국이 죽어야 사는 놈이 돼버렸네. 조국이 살면 넌 죽고 조국이 죽어도 넌 죽어. 와, 나는 좆됐어. 난 좆됐어. 조국이 살아도 난 죽고 조국이 죽어도 난 죽어요. 네, 입에 불칠하려면 태극기를 들어라. 요즘 500원으론 껌도 못 산다. 불쌍한 놈. 자,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때? 조국이 살아도 난 죽고 조국이 죽어도 난 죽어. 그럼 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든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다? 내 선택은 뭐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하지 그럼. 어떻게 해도 죽는다며. 그럼 내 마음대로 하지 뭐. 오케이. 야, 참. 그리고 태극기를 들어라. 조국 반대하면 태극기예요? 지들이 조국기 됐으면서.
그리고 요거 말고 저보고 툭 하면은 제2의 변희재다 이런 댓글 많이 달렸거든요. 저보고 지들이 변희재하고 같이 하고 있구만 이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보고 김수민과 그 변희재의 공통점은 이런 악플을 달아서 제가 그 밑에 조국과 우병우의 공통점은 이라고 했어요. 조국이 우병우와 직권남용 동창이 되었습니다. 둘 다 징역 2년 나왔어. 말 조심하라고 나한테 까불다가 내가 한 말이 씨가 돼버렸잖아요. 그건 니네가 변희재랑 어울리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이 사람도 정말 저열한 사람입니다. 민서민찬이라고 아이디가 있는데 이거 자기 애들 이름일 거잖아요. 애들 이름 걸고 이딴 댓글을 다냐고. 김수민 이상해져가 아님 처음부터 그랬는가. 태생이 경북이라 자신도 모르는 세뇌. 자, 제가 경북 구미 지역에서 박정희 기념사업, 국민의힘 뭐 이쪽하고 맞서 싸웠던 그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예. 그리고 경북이라서 이런다. 내가 경북 지역의 정치적 소수파로 살아왔던 인생을 다 부정당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다고 없어지진 않지. 얘가 짓거린다고. 근데 이 사람의 사고방식을 보세요. 이게 진보 개혁입니까? 예? 경북 사람이 세뇌당해가지고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조국을 까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니들이야말로 사실 민주당에서 조국에 반대한 사람이 나왔다면 대선 주자 중에 저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거나 되지는 못했더라도 다음을 그 민주당을 새로 일으켰거나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는 건 막았을 거예요. 그럴 일은 없었을 겁니다. 민주당이 그런 사람 하나라도 있었으면.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팟캐스트 등에서 하차한 건 상관없어요. 예, 그거는 마음이 안 맞으면 하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탄압이 아니에요. 제 선택이고 그냥 결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공영방송에 출연하고 있었을 때 계속 악플이 달려서 거기서도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달린 댓글들 예, 이런 식으로 쭉 달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공영 그 KBS의 김용민 라이브라는 프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쭉 달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캡처를 해왔는데요.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수민은 빼줘. 김수민은 언제 잘리려나? 뭐 이렇게 글이 계속 달리고. 근데 요거는 양반이고 생방 중에 왜 문자 메시지 있잖아요. 계속 댓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하차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방송도 내가 나 안 하겠다고 했어요. 자진 하차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제작진하고 날 말렸거든. 말렸는데 그래서 조금 더 있자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일을 겪었냐면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하는 패널이었거든요. 브리퍼죠. 제가 준비해간 조국 관련한 불리한 뉴스들이 다 삭제됐어요. 예, 방송에서 못하는 것으로. 뭐 조국 그 처남집에서 실물 주식 WFM 12만 주가 발견되었다. 뭐 웅동학원에 테니스장 공사한다고 조국 동생이 돈 받아갔는데 테니스장이 안 지어졌다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삭제됐어요.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시청자들한테 청취자들한테 전달돼야 될 뉴스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뉴스를 준비해 갈 때는 조국 측에서 반론을 한다든지 혹은 조국 측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뉴스들도 같이 준비를 해갑니다. 일방적으로 몰지 않아요. 사실만 얘기하고 반론 있으면 소개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살리더라고. 그리고 저 말고 다른 브리퍼가 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도 겹치면서 어차피 제가 그때 안 잘렸어도 제가 나갔을 거예요. 제가 왜 버텼냐면 진짜 더러운 꼴을 당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 이동형 씨 쪽하고 결별한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KBS에서 제가 겪은 일은 더러웠던 일인데 왜 버텼냐면 한 1, 2주 더 버틴 거죠. 정경심 구속 때까지 보자는 거였어요. 정경심 구속 때 내가 이 방송에서 의기양양하게 얘기하겠다. 그때 보자고. 의기양양하게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실 자체로. 사실 자체로 얘기하겠다. 정경심 구속되기 한 5일 전인가 제가 잘렸어요. 예. 정경심 구속되기 전에 제가 5일 전에 잘리고 김용민 씨나 이런 사람들하고 결별을 했죠. 아마 저하고 결별했던 그때 그 사람들 김용민, 이동형, 오창석 뭐 이런 사람들 정경심 구속될 때 제 생각 났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그분들은 인간적으로는 크게 유감은 없어요. 물론 그분들이 하는 행태는 아주 나쁘지만 최근 들어서까지. 근데 악플단 애들은 저한테 이 악플단 애들이 사실 상당수가 이미 사라졌어요. 예, 정경심 1심, 2심 이렇게 나오는 동안에 얘네들은 이미 많이 사라졌긴 했는데
얘네들은 아마 죽는 날까지 조국을 떠올릴 때 저를 같이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질 때도 저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여자한테 차일 때도 나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자기가 찍는 사람이 선거에서 떨어질 때도 나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기가 찬 것은 왜 아무도 사과를 안 하냐는 거예요. 아무도 사과를 안 하죠. 왜? 저는 몇 명은 저한테 사과할 줄 알았어요. 몇 명은. 그때 내가 잘못 봤다고. 왜냐면 저한테 악플 단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너무 많아가지고 몇 명은 사과할 줄 알았어요. 몇 명은 사과하는 사람 나오겠지. 아무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조국 사태의 본질이에요. 자, 사람이 착각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따져 물었지만 초반에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이상하게 실드 치는 사람들 이 채팅창에도 있는 거잖아요. 정경심 교수 힘내세요와 김건희 여사님이 힘내세요의 본질적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저도 그래요. 저도 거짓말 많이 하면서 살아왔고, 예? 어릴 때 내가 물 엎질러 놓고는 엄마가 누가 엎질렀어? 그러면 동생이 엎질렀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거짓말들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아마 인정하지 않은 잘못들도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지 문제도 아니잖아. 악플 단 사람들이. 네가 문서 위조해가지고 대학 갔냐? 혹시? 자기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서 그랬어? 그럼 사과하면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모를 수도 있지 사람이. 근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아예 드라마로 만들기로 했나 봐요. 어차피 현실에서는 사실관계 다툼으로는 지니까 드라마로 만들어서 판타지로 가자. 이렇게 해서 조민 씨가 김어준 방송에 출연을 한 겁니다. 자, 이 판타지로 가는 거예요. 조민은 아무 죄 없어. 표창장 하나밖에 없어. 조민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 표창장 하나 때문에 대학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나로 들어갔냐고 온갖 거 다 위조해놓고는 뭘 하나로 들어가. 자, 그렇게 가기로 간 거야,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로 한 겁니다, 이제. 예, 그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트루먼 쇼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드라마 주인공이 됐고, 조민 씨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가버린 놈들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지금 시간이 3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까지 반성이 없으면은 얘네들은 그냥 멸망 직전까지 그냥 혼이 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다른 데다가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윤석열 제가 최근에 한 2년 동안 2년 아니구나. 1년 6개월 동안 윤석열 문제는 조국 시즌2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조국 지지자들이 하는 짓거리 보고 야 저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했다면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도 돌아볼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차례차례 그 길로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조국기 부대란 말이 왜 나왔습니까? 태국기 부대 전철을 따르고 있잖아. 조국기 부대가. 그러니까 조국기 부대라고 한 거지. 근데 또 조국2 되면 안 되잖아. 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조국2 노릇하고 이러고 또 어딘가 또 조국2 노릇하고 민주당의 정신을 언제 차릴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또 조국3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사태는 여기서 맨홀 뚜껑 닫고 끝을 내고 조민 등등의 그 거짓을 믿고 싶은 사람들은 맨홀 밑에서 지하색에서 깍두기들끼리 놀라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제 자신을 포함하는 겁니다. 제 자신을 포함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때 그놈들은 참 희한한 놈들이었지라고 치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런 모습이 없는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참 악플의 적나라한 게 드러나죠. 사회적 약자, 옥탑방에 사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무시하는지. 예, 이게 툭하면은 상대방의 약자성을 건드려가지고 그 위에 올라서서 밟으려고 하는 이런 거는 뭐 특정 정당 지지자의 문제가 아니죠.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만연해 있는 거고 저는 사실 국민의힘에 맞서 싸운다, 민주당에 맞서 싸운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경향 아직까지 여러 세력에 걸쳐서 남아있는 이 경향에 맞서 싸우는 것이 평론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이랑 그 상황을 못 다루게 됐네요. 민주당하고 어떤 분이 이제 분당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냐 했는데 상대적으로는 예전보다는 많이 커졌습니다.
예, 상대적으로는 저는 분당은 안 될 거라고 보고 제가 얘기하는 개혁 신당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분당시켜서 만든 신당이 아니라 물론 일부는 그쪽 출신들이 있겠지만 그런 당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몇 달 전보다 혹은 1년 전보다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분당 가능성은 좀 올라갔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뭐 안철수 대표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탈당한다 뭐 이런 설이 돌았었는데 그 말은 이제 탈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철수를 대표를 못 만들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거꾸로 그러면 이준석, 안철수, 유승민 등이 내몰려서 탈당을 하게 되는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 쪽은 민주당 쪽은 이렇게 크게 분당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수호를 위해서 끈끈하게 결집할수록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표도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얘기를 오늘 좀 자세하게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질문 주신 분 이게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 또 분당 가능성이 혹시 선거구 제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문제는 다음 시간 처음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